아무 죄도 없는 사람 저격하겠다고 협박해서 압구정으로 불러서 자초지종 설명했더니 저격할 거리도 없고 돈도 안 주니까 돌아가서 나 저격한 사이버레카 근황.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들도 구제혁 씨가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일단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구제혁님에게 공격받았다고 하는 최누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격받았으니까요. 누가 먼저 구제혁에게 연락해 구제해달라고 했다. 팩트 2. 구제혁과의 만남에서 30만 원짜리 밥을 사줬다고 자백했고 합방 약속도 자기가 잡았다. 팩트 3. 타 채널에서 구제혁이 자신을 놀리는 것을 보고 일방적으로 합방 약속을 파기했다. 팩트 4. 구제혁이 용두를 놀린 것은 꽁트 같은 콘셉트였으나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팩트 5. 그럼에도 구제혁은 흑자헬스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리고 제 영상 결국 올렸죠. 구제혁 씨가 2개인가. 흑자헬스장 앞에서 시위를 한다며 함께할 사람을 모집했다. 제 헬스장 앞에서 시위 농성 같은 걸 하겠다고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 같은 거 쓰셨죠. 구제혁에게 공격당한 사람은 흑자헬스다. 제가 공격당한 거예요. 누가 의뢰한 거고 이거를 정반대로 거짓말을 치고 있죠. 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시종일관 대응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 구제혁이 구속되어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자신이 레카 연합에게 공격당했다며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는 신남성연대 배인규님이 레카 연합 사건과 무관함에도 자신과 배인규와의 다툼을 자기가 레카 연합에게 피해당한 일로 거짓말하고 있다. 진짜죠. 그러니까 레카 연합이라고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찌양님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배인규님은 연루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분들하고 친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많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이제 이런 거에 능한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교모하게 꼬고 시간 순서 같은 거를 뒤틀어서 자기가 유리하게끔 거짓말을 하는데 좀 능하거든요. 그래서 배인규님은 그 레카 연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아닌데도 배인규님과의 다툼을 자기가 레카 연합한테 피해를 당한 걸로 거짓말을 치고 있고 배인규님한테 욕먹은 이유는 심지어 배인규님의 가정사나 가족을 들먹이면서 욕설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레카 연합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하고 배인규님이 다투는 거는. 그리고 애초에 누는 배인규님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울며 빈 사람이죠. 원래 되게 잘 울고요. 배인규 씨 찾아가서 카메라 안 돌고 그냥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자기 할 것 같다면서 쳐 울었고요. 그래서 배인규 님이 영상을 찍어주셨고 그다음에 영상 찍을 때도 쳐 울었고 여대생 만나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할 때도 쳐 울었고 그러니까 누는 기본적으로 도와달라고 할 때 쳐 울어요. 우리는 얘가 우는 거를 이미 한 5번은 봤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나온 것만 해도. 근데 그 울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언제 울었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러니까 저도 방송하면서 많이 울잖아요. 제가 언제 울죠? 뭐 동생 얘기 나올 때, 어떤 뭐 좀 불쌍한 콘텐츠 같은 거 같이 볼 때, 영화인데 슬픈 영화 얘기할 때, 이럴 때 울잖아요. 근데 요한우는 100%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도와달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웁니다. 얘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 자기의 이득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인규님은 이에 응해서 하고 콘텐츠를 2-3개를 찍어주셨죠.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누가 잘못했죠? 얘가 잘못했죠. 누가 무급 홍보 담당관 흑자일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론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인규님 그 마른 세수하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거. 그래서 배인규님이 처음에는 를 살려주려고 하다가 흑자일스하고 전면전 하겠다고 선포를 했다가 같이 라이브 방송을 찍으면서 누가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말이 들통나도 자기 말을 바꾸지 않고 고집 부리고 하는 옆모습을 보고 마른 세수한 다음에 넌 진짜 안 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용하고 이제 대립되는 관계가 된. 그리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는 자기와 연관된 사람들과 거의 반드시 싸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우가 지금 유튜브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안 싸운 사람이 과연 있긴 한가요? 한 명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과연 한 명은 있을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싸웠습니다. 유익남한테 자기 친구라면서 또 쳐 울었었죠 옛날에. 그때도 쳐 울었어. 는 유익남이 자기한테 친구라고 해줬다면서 쳐 울었어요. 이것도 자기 도움에 관련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우정 때문에 온 게 아니고요. 유익남이 제 쪽으로 넘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실제로 유익남은 제 채널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잘못하신 거를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씀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는 유익남이
기준에서는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좀 그렇게 걱정을 했나 봐. 그래서 친구라고 해줬다 이러면서 쳐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들한테 이런 눈물 같은 것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유익남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장치 같은 거죠. 눈물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마도 얘는 아버지 앞에서 존나 쳐 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근거 없이 그냥 막 놀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아버지도 유튜브 채널이 있었고 유튜브나 SNS나 뭐 블로그나 카페 같은 데 글을 진짜 많이 쓰는 사람이었어요. 연배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다가 글을 쓸 때 항상 뭐라 그러죠? 약한 아이입니다. 산책을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산책도 못 갑니다. 아픈 아이입니다. 공격을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은 난 조금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고 아마도 누는 아빠 앞에서 아마 맨날 쳐 우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서 뭐 죽는다 산다 이런 얘기 할 게 뻔하고 그리고 누는 이제 그래서 배인규님하고 콘텐츠를 찍으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걸려서 라이브니까 또 수정도 할 수가 없죠. 거짓말을 하다가 걸려서 더 나락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에서 누한테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하던 직원 당연히 퇴사를 했죠. 그리고 누는 자기 때문에 망한 그 콘텐츠 심지어 그 콘텐츠에서는 잔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이 돼가지고 잔나까지 엄청나게 곤란해지고 잔나는 실제로 유서를 쓰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누는 잔나가 자기를 도와주면은 변호사도 붙여주고 인터넷 장의사도 붙여주고 다 붙여준다고 하더니 안 붙여줬죠. 그래서 잔나는 뭐 다소 어쩔 수 없이 재계 귀화해서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땐 여대생이었는데 현재 졸업해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잔나 화이팅. 그래서 는 100% 자기 탓으로 망한 콘텐츠를 이제 배은규님을 탓하면서 배은규님한테 카톡과 인스스 등으로 쌍욕을 퍼붓고 가정사를 들먹이며 패드립을 쳤죠. 그리고 흑잘스에게 범죄자라고 하던 누는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뭐 어차피 또 항소를 했겠지만 그리고 최근에 약 6개의 죄목으로 10개 이상의 고소를 당했고 현재 이 조사를 도망당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진짜 개추한데 얘 원래 강남에 살잖아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집을 빼고 집 주소를 저기 이천으로 옮겼어요. 지금 아빠 집으로. 하지만 현재 여의도에 기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저 서울에 안 사는데요. 이천 사는데요. 이천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은 저 지금 서울에 있어서 조사 못 받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몇 달째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하도 안 받으니까 제 변호사님이 구속수사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구속수사는 반려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잔발이라서 구속은 안 된대요. 그리고 해외로 도망갈 뭐 이런 위험 같은 게 있어야지 구속이 되는데 그런 건 또 아니니까. 얘 어차피 지금 이제 해외 못 가요. 이제 폭행죄하고 재물손괴죄 이것 때문에 얘 미국 좋아 죽잖아. 미국 못 가요. 얘 이제 미국으로 이민 못 갑니다. 얘. 뭐 어차피 돈도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경찰 조사를 미루며 도망 다니는 중에 최근에 한국 경찰은 공안이다, 한국 법은 공정하지 않다 등 한국 경찰과 검찰을 욕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뭐 너넨 NPC다 뭐 이런 식으로 법도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용준은 이제 사실 망했습니다. 강남에 있던 사무실도 뺐고 오피스텔도 뺐고 이제 그 돈을 합쳐가지고 여의도에 이제 월세 사무실을 빌렸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여의도 고층에서 뷰 찍으면서 건재한 척을 했지만 집 주소가 아빠 집 경기 이천으로 옮겨진 걸 들켜가지고 또 최근에 창피를 당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창피를 당했으면 사실 얼굴이 관우보다 빨개야 돼요. 사실 굉장한 철면피긴 해. 한우는 어떤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겪지 않을 정도의 창피스러운 일을 수십 번 당한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얼굴이 진짜 거의 무당개구리처럼 빨개야 되는데 이걸 견뎌. 이거는 대단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욕보이고 일본을 찬양하는 용한우 부자가 이상해서 검색을 해봤다가 이제 오늘 컨텐츠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현우의 아버지까지 좀 약간 조선시대를 거의 뭐 비판한다기보다는 거의 증오하는 듯한 모멘트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일단 그 아버지부터가 뭐 이렇게 안중근 일대기 영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안중근 일대기 영화를 놓고 영화적인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뭐 역사적인 비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굉장한 위인이시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이성계를 좀 안 좋게 얘기한다든지 세종이 노비 종모법을 실시하여 노예 숫자를 크게 늘리게 만들었다든지 되게 뜬금없는 데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이성계 조선을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견제하고 끌어내리고 못하게 하려는 게 이게 이성계 때문에 틀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악인이죠. 저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히틀러처럼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교육하는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 정도 급으로 이성계를 악인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성계를 히틀러급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이성계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저는 이성계를 히틀러에 비유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세종대왕에 대해서 볼게요. 아빠입니다. 용의 아빠. 한글은 입으로 나오는 인간의 망상을 표현하고 한자는 그 자체로 진리를 표현한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이걸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챗GPT조차도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망상이 나오는지 진리를 나오는지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뭐 어떤 문자를 쓰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챗GPT도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뭐 이딴 식으로 쓰고 있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음질이 안 좋으니까 옛날에 한번 틀어드린 적도 있으니까 그냥 이거 텍스트로 보겠습니다. 한글은 뭐밖에 못 넣어요? 소리밖에 못 넣어요. 제가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글이 심지어 문자가 아니래요. 한글이 문자가 아니라는 사람도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맞아 죽겠죠. 한글은 발음기호예요. 소리를 넣어주는 발음기호. 그래서 한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글자고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말이나 글자하고는 격이 다른 글자입니다. 중국을 굉장히 빨고 한문을 빨고 한글을 내려치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거니까 음질이 안 좋아서 굳이 안 틀겠습니다. 어린이, 어리석다는 뜻에서 왔다. 그래서 나는 이 방정환 선생님의 지식 수준이 의심스럽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찬우는 그냥 박경서 버전 2예요.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저런 게 나왔나 싶었잖아. 근데 그 아빠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 봅시다. 한글은 조선왕 이도가 통치를 위해 사사로이 만든 음성 기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덧붙여지는 게 뭐냐면 찬우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좀 별로라고 생각하거나 자기 적이거나 자기가 내려치고 싶은 사람들은 이름을 부릅니다. 꼭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라고 절대 안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요. 이도. 저한테도 마찬가지죠. 흑자일수 조지훈이라고 반드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얘는 네이밍이 갖는 뭐 어떤 힘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가명을 쓰고 용호수, 용찬우 이런 식으로. 참 신기한 사상이에요. 한글만 해서는 문명인으로 사는 게 불가능하다. 한글만 하고 살면 생각다운 생각을 못한다. 조선은 노예사회였다. 정신 차려라. 뭐 웬만해선 이 스펠링 틀리니까 웬입니다. 그냥 발음 기호일 뿐입니다. 뜻만 통하면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아니 그 스펠링 틀린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날카롭게 반응을 할까. 심지어 형님이라 그랬고 존댓말로 썼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얘가 학교 다닐 때 맞춤법을 많이 틀려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높은 확률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맞춤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요. 우리나라 공교육에 대해서 수백 번 욕을 해오고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수백 번 욕을 해오고 있거든요. 얘는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생기면은 절대로 못 잊어버리고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하는 성격인 거고, 직접적인 복수는 할 수 없고 항상 이렇게 뒤에서 그냥 키보드질이나 하는 게 얘의 복수인 것 같아요. 얘는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겠죠. 그리고 나는 이 구독자가 더 소름 돋았는데, 형님 웬입니다 하니까 발음교일 뿐이다, 내가 그거를 왜 맞춰야 되냐라고 하니까 이분은 진짜 가치관과 그에 따른 행동이 확고하시네요. 멋집니다. 거의 뭐 사이비 종교 수준이에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후의 실체를 사람들한테 밝힌 게 사이비 종교 하나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진짜 리얼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놀리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생기려고 했던 하나의 사이비 종교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하면 남의 언어 사용에 참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 위에 한글만 쓰지 마라. 한글만 쓰면은 쭉정이 같은 생각밖에 못한다. 한글만 쓰면은 생각다운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존나게 참견하는 애가 자기가 스펠링 지적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로남불 그 자체. 그리고 여기 뭐 어리석은 백성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빠가 한 얘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어렸을 때 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여기서도 이제 아빠가 한 얘기 그대로 따라합니다. 애초에 발음 기호다. 맞춤법 지키면서 아름다운 훈민정음으로 신압으로 행복하게 문자 생활하세요 등등등.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고치고 바꾸는 게 안 돼요. 얘는 반드시 저항하고 싸워야만 해요. 근데 이게 옳은 일에 일어나면 꽤 좋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일제시대야, 항일 정신이 있어, 일본 애들하고 막 싸워, 좋게 발현될 수도 있죠. 그게 우리나라 이제 영웅들, 의사들 아닙니까? 근데 얘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반드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전부 다 자기가 공격받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가 공격받고 자기가 열등한 게 있을 때만 이게 발휘된다는 거고, 뭐 나라를 잘 살게 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리고 그냥 계속 한글 까는 거. 한글은 우수한 언어 아니고 우수한 발음 기호다. 세종이 한글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백성들한테 하라고 한 거다. 그래서 한글만 쓰면 어리석다. 한국인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맹률이 사실상 70%가 넘는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챗GPT한테도 다 물어봤지만 전부 다 날조고 어거지 주장이죠. 그리고 챗GPT는 얘가 열등감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글욕 하루 종일 하고, 요거는 옛날에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싶은 분들 멈춰서 보시고. 그리고 여기 이런 걸 보면은 얘가 말하는 주장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면, 교수들이 왜 영어 쓰냐, 만약에 한글이 쭉정이가 아니고 진짜 우수한 문자라면 왜 영어를 쓰냐.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문자하고 언어를 구분도 못해요. 이거를 지적받고 나니까 최근에는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지적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이것 때문에 놀림을 엄청 많이 받았어. 이런 식으로 문자하고 언어를 혼용해서 쓰고 구별을 못하는 거를 여러 번 보여줘서 이걸로 놀림을 많이 당했어. 놀림 당하고 나니까 인스트스나 이런 데에다가 자기 커뮤니티 글에다가, 여러분 한글은 한국어가 아닙니다. 한글을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어는 우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틀린 거를 인정하는 게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여기 보세요. 한글을 욕하면서 교수들 영어가 그냥 나오잖아. 얘는 자기가 한자 마스터라고 해요. 한자 관련 책도 자기가 냈대. 사실 자기 아빠가 다 썼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영어잖아. 어가 말씀 어인가 그러잖아요. 나 알지도 못해. 근데 말하는 게 어잖아. 한글은 글이잖아. 근데 어떻게 영어랑 한글을 헷갈릴 수가 있냐고. 이게 한자 마스터가 가능한 실수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쳐하고 있어. 그러면 교수들이 말할 때 영어가 섞여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전공한 지식이 영어권에서 왔으니까 그렇겠지. 피타고라스가 한국 사람이냐고. 피천득이랑 사촌이냐고. 소크라테스가 우리나라 소씨냐고. 소지섭 사촌이냐고. 아니잖아. 그 교수들이 배운 학문과 지식들이 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쓰는 거지. 영어가 우수하고 한글이 안 우수해서 그걸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단순한 논리조차도 생각을 못해. 얘는 그냥 이 정도 지능 수준이야. 한문을 중국어라고 하고 있으니까 보이시죠? 어떤 미친놈이 한문을 중국어라고 해요. 한문은 글자고 중국어는 언어인데 한문은 중국어라고 하고 있는 사람 태어나서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나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얘는 글자하고 언어를 구분을 못했어. 이때 우리가 알려준 거야.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오해했습니다, 좀 헷갈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얘는 여러분, 언어는 글자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가 아는 척을 해요. 이런 애가 어떻게 발전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이런 잔잔한 것도 인정을 못하는데 진짜 자기 치부, 진짜 자기 약점 같은 걸 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뀌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도 안 돼요, 얘. 저는 솔직히 약간 경계선 의심하긴 해요, 최근에는. 그래서 막 심한 말은 안 하잖아. 한문하고 중국어를 이제 헷갈려 하는 애, 매국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후 재팬에 우리나라 편 들어주는 멋진 한국 유튜버 해가지고 야후 재팬 메인 기사에도 걸렸었죠, 얘 얼굴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JTBC를 필두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십 개의 언론사하고 JTBC 방송국에서는 한국인인데 일본을 빠는 한글을 욕하는 유튜버 해가지고 대서특필이 되고 이제 개쪽을 당한 적이 있죠. 그 JTBC 영상에서 틀린 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찬우가 한글 비하한 거? 아니요. 찬우가 이상한 헛소리 하는 거? 아니요. 찬우가 20만 유튜버라고 한 거. 20만 그때 진짜 깨졌었죠. 그러니까 얘 전성기는 용수 채널에서 편집 아저씨, 그러니까 용수 채널에서 컷 편집하는 거 알려주고 단축키 알려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잘라서 여기 붙여놓을 때 시간 많이 걸리시죠?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면 바로 됩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컷 편집 아저씨 할 때 전성기 찍고 그 뒤로 그냥 계속 내리막이에요. 이제 그 뒤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비판을 받은 이후로 더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에다가 더 얘는 바뀔 수가 없는 애야. 한글은 발음 끼우다 어쩌고저쩌고, 한글은 발음 끼우다 어쩌고저쩌고. 아우 씨, 진짜. 아니 그니까 한글이 발음 기호라는 걸 네가 처음 알아냈냐고. 아니잖아. 한글이 발음 기호에 가까운 거를 누가 먼저 알아냈어요? 세종대왕께서 알아냈잖아요. 왜요? 세종대왕께서 집현전 학자들이랑 불러다가 매일 야근시키면서 소리가 나는 모양하고 그대로 만들면은 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겠다. 우리는 백성들을 위한 문자를 만드는 거니까 쉽게 만들자 해가지고 오 하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고 에 하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 모양 보고 만든 거잖아. 만들 때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을 지가 발견한 것처럼 왜 이러고 있는 거냐고 얘는 대체. 그리고 얘가 한글은 발음 기호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판받았어요. 한글만 해서는 제대로 된 생각 못한다. 한글은 쭉정이다. 세종이 사사롭게 만든 거다.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만든 거라서 어리석은 생각만 할 거면 한글 해라. 이 했으니까 비판받는 거지. 이게 나르 특이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중에서 자기가 변명할 수 있는 부분만 조각 케이크처럼 똑 떼다가 그걸로 케이크를 한 판을 새로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제 케이크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중국 극혐하면 한자 왜 이렇게 좋아해? 그걸 해야 용찬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해야 용찬우라고. 맨날 중국 욕하지만 한문을 계속 빨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종에게 이제 지 몸 관리도 못하는 돼지를 위인으로 모시는 나라라면서 이제 북한하고 남한밖에 없대요. 뚱뚱했던 위인은 널리고 널렸죠. 뭐 이것도 다 한 번씩 한 번 이상 다 뭐 했던 거니까 그냥 용찬우가 이런 식으로 한글, 세종대왕, 조선시대 등을 수도 없이 비판, 비난했다 뭐 이런 거. 멍청한 국민들, 신민들을 위해 통치 도구로 만든 게 훈민정음이다 라면서 일본을 빠는 게 진짜 코미디죠. 일본이야말로 우민화 정책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시킨 나라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사실 최근까지도 어느 정도 그리고 근래까지 국민 하나하나가 일본이라는 국가를 움직이는 조그만한 톱니바퀴처럼 느끼게, 그래서 내가 되게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맡은 바 소임을 잘 해내면 이 거대한 우리 일본이라는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잘 굴러갈 수 있게 나도 일조를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우민화 정책을 썼던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얘가 조선을 비판하는 그 포인트를 3배, 10배 갖고 있었던 게 일본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가 지나가도 무릎 꿇고 숙이고 있었어야 돼. 우리나라는 왕 정도 지나가야지 전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있고, 아니면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정도의 막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 정도 지나가야지 막 옆에 막 길 열고 뭐 어이구 이러면서 고개 숙이고 이 정도였어. 그건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은 사무라이만 지나가도 다 대가리 받고 하던 일 멈추고 이 해야 돼. 우리보다 훨씬 심했어. 용도수 이제 못 써요. 돈 없어가지고. 써봤자 짧더라고. 옛날에는 용도수를 1시간씩 썼단 말이야. 최근에는 용도수가 와도 10분이야 10분. 원코에 원코인 하는 거야. 굳이 한자를 쓰는 이유가 어린 백성을 위한 컨텐츠가 아니라서요. 이제 굉장한 코미디가 있죠. 그래서 용찬우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한자 한 8급 정도, 19, 9급, 8급 한 요 정도, 한자 8, 9급 정도에서 사용되는 한자로 한우한테 도네이션을 보냈는데 읽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자였냐 뭐냐, 부자도 한자로 못 써서 틀리고, 한우가 한자 컨텐츠를 라이브도 아니고 심지어 녹화 방송으로 한자 강의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쓰는 순서 다 틀리고 한자 마스터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진짜. 부모 부자를 남편 부자라고 써가지고 얘가 성 정체성을 의심받기도 했죠. 남편이 얼마나 얻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래퍼가 DM으로 맞춤법 지적을 많이 받아서 노이로제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나는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훈민정음 자체가 소리나는 대로 적으라고 있는 거 아닌가. 맞춤법이 전국민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어되는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러면 래퍼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저는 이 래퍼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래퍼가 정말 어떤 래퍼가 진짜로 이랬다면 정말 바보 같은 얘기죠. 자기 직업에서 필수적인 능력이 부족한데 이걸 내가 왜 갖고 있어야 되냐고 하는 꼴이죠. 이런 느낌이 전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택시기사인데 신호를 막 어기고 운전을 개같이 해서 승객이 힘들어. 하지만 도착했쥬? 이러면서 이제 돈을 받고. 그러니까 많은 택시기사들이 운전을 개같이 해서 빨리 도착하면 자기가 직업 의식을 잘 지키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택시기사는 안전하게 승객이 편안함을 느끼게 데려다 주는 게 직업의식이 있는 거겠죠.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래퍼면 당연히 맞춤법을 많이 알수록 좋겠죠. 누군가한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진짜 코미디인데, 는 자기가 한자 마스터래요. 한자 마스터가 저 곧 있으면 한자 강의 런칭합니다 라면서 보여준 게 받아쓰기. 누가 자신의 한자 실력을 입증한 단 하나의 사례인데요. 받아쓰기를 보여줍니다. 근데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한자 마스터가 한자 받아쓰기로 자신의 한자 능력을 보여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극혐하던 훈민정음 순서로 씀. 간 보이시죠? 얘가 가부터 시작했거든요. 집 가부터. 훈민정음 그렇게 욕하면서 각야거겨 순서로 연습함. 누가 보면은 무슨 뭐 맹자왈 공자왈 이런 거 뭐 한자로 쓰고 막 서예로 쓰고 막 이런 줄 알겠어. 얘가 옛날에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자기가 옛날에 서예를 잘해가지고 무슨 뭐 컴퓨터로 뽑은 것처럼 자기가 쓸 수 있었대. 증거는 없습니다. 항상 증거는 없어요. 그냥 의 한자 능력에 대한 증거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판단하세요. 이게 지금 한자 마스터가 할 짓인지. 그냥 글씨를 잘 못 쓴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글이 서툴다 느낌이 아니고요. 쓸 때 맨날 획 순서를 틀린다 이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가가격여 쓰고 있으니까. 아 뭐 미술도 전교 1등 했대. 근거 없음. 그림도 한 번도 그려서 보여준 적 없음. 제 생각에는 또 뭐 가족이 또 그려주고 했겠죠. 동생이 그려주지 않았을까? 동생은 좀 예술적 기질이 있던데. 그리고 뭐 가 항상 주장하는 거죠. 한글을 세종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아니라 일본이 국민들한테 전파를 했다. 일본이 한국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한글을 보급했다. 이런 것 때문에 비판받는 건데 아까 계속 한글이 소리 기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비판을 받은 것처럼 자꾸 이제 핀트를 돌리죠. 핀트 안 돌아가게 자꾸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또 시작됐어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건 지금 최근 겁니다. 25년 3월 11일 오늘이죠. 오늘 쓴 거구나 심지어. 한 3개월 쉬었다가 뭐 물론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 한참 한글 얘기 안 하더니 또 시작했어. 어제부턴가 시작했거든요 이거. 그냥 했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얘가 다른 사람들한테 NPC라고 할 때가 제일 웃겨. 그 누구보다 NPC 같거든. 그 누구보다 NPC 같은 애가 사람들한테 NPC라고 하는 게 제일 코미디야.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는 찢었다고 생각을 하나 봐 이거를. 이 아프리카 분들인 것 같죠? 이분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죠? 하드, 자브, 뜨리브 뭐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발음도 아니죠. 굉장히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한글이 그렇게 위대하면 얘네 이름 한글로 써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좀 얼마나 멍청한 주장인 거예요. 멍청한 부분이 멍청한 요소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일단 첫 번째 타국 사람들의 발음을 전부 표현할 수 있어야 위대한 문자인가? 그렇다면 전 세계의 위대한 문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여기 알파벳으로 지금 이 사람 이름이 써져 있어요. 이게 과연 이 발음이 이 사람 실제 이름 발음하고 비슷할까요? 비슷은 하겠지? 같을까요? 안 같아요. 왜? 영어로도 알파벳으로도 표현이 안 되니까. 한글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뭐죠? 쉽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뭐 무슨 우리 한국인들의 위대함, 세종의 위대함 이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문자들은 좀 오래됐단 말이에요. 한자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본따서 그림을 그리다가 상형 문자였다가 한자로 변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알파벳도 라틴어에서 이제 기원으로 와서 라틴계 쪽에서 와서 엄청 옛날부터 있던 문자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글에 비해서 이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한글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뭐 한글보다 더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가 뭐 없진 않겠지만 아마 거의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문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문자인 거예요. 자, 그럼 한글이 왜 위대하냐? 제가 알기로 전 세계 문자 중에 유일하게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서 손수 만든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나라의 리더가 왕이든 황제든 군주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글을 몰라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 내가 백성들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서 보급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위대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지가 사실 없는 것 같긴 해요. 왜? 조선의 왕 이도가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어리석은 문자래. 여기에서 생각이 끝나.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보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NBA만 해도 봅시다. NBA에서 지금 NBA 역사가 대충 100년이 좀 안 됐는데 한 80년 전 선수 영상 보잖아요. 못해요, 솔직히. 지금 동호회 농구만 가도 그 사람들보다 스킬 더 뛰어나요. NBA의 전설인 윌트 챔벌린 농구 보잖아요. 그냥 몸만 대단하지 신체 조건만 대단하지 기술은 사실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자벨 맥기가 챔벌린보다 기술 더 뛰어나. 근데 우리가 윌트 챔벌린을 얕보나요? 안 그렇죠. 왜? 그때 시대적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세종은 지금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수백 년 전에 왕도 정치를 하던 왕이에요. 그런 왕이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거 하나로 성군 소리를 들어요. 왕이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더니 우리 백성들은 밥을 잘 먹고 있느냐? 이 얘기만 해도 옆에 있는 그 사서 그 사람이
하게 쓴 다음에 밤에 그거 정리한 가 눈물 흘리면서 역시 성군이셔 이런 시대란 말이야. 근데 세종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문자를 만드셨어. 그니까 위대한 성군이고, 사실 대왕이라는 칭호는 보통 전쟁을 잘해서 땅을 잘 따먹은 사람들한테 붙는 건데, 그래서 세종은 대왕자가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능지가 안 돼. 얘는 존경심을 담은 대왕이란 말이에요. 광개토 대왕같이 어마무시한 업적, 강인함 이런 걸 기리기 위해서 대왕이 붙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박서 씨는 참 신기한 게, 아들은 엄청난 극우파예요. 애지간한 우파도 좌파로 보여. 왜냐면 너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이제 의 아버지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공천 신청을 하셨었고, 그 뒤로는 또 이렇게 문재인 지지 선언문도 또 이렇게 유도리가 있으시네. 자, 그럼 이걸 지금 제가 왜 이거 반복적인 건데 왜 굳이 한 번 더 보여드렸냐? 부자는 대체 왜 이렇게 조선시대를 욕하고 한글을 욕하고 세종이나 이성계를 욕할까? 참 궁금했어요. 그러다 어떤 사냥개는 참 무서운 걸 발견해버리죠. 나무위키 참고합니다. 보시다시피 반남박씨입니다. 반남박씨는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에서 태생된 성씨입니다. 그래서 반남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반남박씨겠죠.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는 참 신기하게 전라도 사람들을 막 욕을 해요. 이렇게 한강 작가가 전라남도 순천 출생이다, 뭐 배인규 씨가 전라도 출신이다. 배인규 씨는 그리고 경상도 태생이시던데, 뭐 전라도 출신 김대중이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가 광주 출신 여자 소설가라서 노벨상 받은 거랑 한강 씨랑 사례가 똑같다. 이 전라도 욕한 건 사실 이 수십 개거든요. 그냥 뭐 대충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라도를 많이 욕한다, 이렇게 정신병이랑 막 비슷하게 취급한다. 배인규님한테도 인규나 이게 전라도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이런 카톡을, 참 전라도 패밀리즘 뭐 이러면서 전라도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아하죠.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반남박씨는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그러니까 얘는 조상을 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박사갓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유명한 시인 김삿갓님은 한날 그 시조 읽기 랩 배틀을 하던 중에 한 분을 이제 비판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조상님인 거야. 자기 조상을 욕하는 랩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늘에 계신 조상을 뵐 면목이 없다 이러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쓰셨는데 삿갓을 항상 쓰고 다니셨어요. 하늘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그래서 이제 별칭이 이제 곧 이름화된 게 이제 김삿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삿갓도 삿갓 쓰고 다녀야 돼요. 이거. 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자면, 을사오적 중에, 을사오적이면 5명이겠죠. 한자 마스터 아니더라도 그건 알겠죠. 보시면은 외교부 장관 외부 대신 박재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성씨 가진 사람들을 다 막 안 좋게 봐야 된다, 이 후손들 다 막 죄값 치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에요. 조상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더라도 후대에서는 잘 살면 되니까. 최근에 이지아 씨의 조상님 중에 한 분이 그 소위 이제 매국노셔. 그래서 좀 재산을 많이 축적하셨어. 그래서 이지아 씨는 우리 조상이 한 일을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기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좀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히셔가지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죠. 강동원 씨의 집안도 이제 위에 올라가면 매국노가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강동원 씨도 위안부 할머니나 이런 분들한테 꾸준히 계속 이렇게 기부를 크게 해오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런 분들 당연히 비판받기는커녕 칭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매국노 후손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그냥 태어났는데 그건데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 이게 연좌제로 하는 거를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신기하긴 하다는 거야. 매국노 집안인데 만약에 현대까지도 계속 한국을 비하하고 조선시대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누는 이것도 이제 조금만 가져온 겁니다. 수백 년 전이었으면 내가 맞아 죽었을 거라고 하는데, 수백 년 전이었으면 니들은 우리 집 소란같이 밥 갈다가 곤장 맞았다, 백숙 훔쳐먹다가 곤장 맞았다, 귀족이잖아요. 어디 양반한테 대들어. 뭐 굳이 틀진 않겠습니다. 그냥 뭐 여기 나온 내용입니다. 새끼손가락 참 잘 감추죠. 레카 하층민과 다른 귀족적인 섬섬옥수, 귀족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용은 자기가 귀족이다 양반이다 이런 걸 자랑을 많이 했어. 귀족 집안이긴 해. 이때부터 정장을
아 근데 흑자야, 아니 반남박씨라고 저 다 이렇게 이어버리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반남박씨가 얼마나 많이 계신데. 예, 전국에 계신 반남박씨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겠죠. 조상이 매국노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과 조상이 매국노인데 현재까지도 조선시대를 욕하고 세종을 욕하고 이성계를 욕하고 한글을 욕하고 한국 사람들을 비하하는 사람이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성씨만 같다기에는 참 신기한 게 뭐냐, 여기 매국노 을사오적 박재순 씨죠. 박재순 씨 여기 볼게요. 반남박씨 22대 손에 보면은 제자 돌림이 있습니다. 박재땡이죠. 그래서 아까 그분은 박재순 씨였고, 여기 25대 손을 보면요 박땡서가 있어요. 돌림자를 이렇게 써야 하는 법칙 같은 겁니다. 그리고 후 아버지의 이름은 박서입니다. 그리고 누는 박우조, 박찬땡. 그냥 빼박이에요 이거는. 을사오적 매국노 박재순, 아버지 박서, 박찬, 빼박입니다 그냥. 자, 그래서 매국노 집안이니까 다 욕해야 된다?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상 중에 뭐 매국을 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후대 사람들한테 연좌제를 물리는 건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후손들까지도 한국을, 대한민국을, 조선을 욕보이는 자가 있다. 한국 사람들 욕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 한글 욕하는 사람이 있다. 이성계 세종대왕 웬일인지 너무 욕한 사람이 있다. 한글은 일제가 보급했다면서 일본을 너무 빠는 사람들이 있다. 차는 무조건 렉서스만 타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을 키면서 사회 카테고리를 켰어요. 왜? 이건 지금 사회 문제예요 여러분. 사회 문제. 지금 제가 너무 감성적인 좌파식으로 용의 조상이 을사오적 얘기라고요, 개말 믿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른 반남 박씨 분들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고 비판할 생각도 1도 없어요. 우리 조상 중에도 뭐 있겠지. 솔직히 한 명도 없겠어 설마? 뭐 중국을 좀 빨았다든지 뭐 몽골을 빨았다든지 일본을 빨았다든지 뭐 하나 빤 사람 있겠지. 우리 조상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솔직히 반 이상 있을 거예요. 물론 을사오적 정도는 잘 없겠지만. 제가 이거를 영상을 예전에 한번 좀 이렇게 좀 순한 맛으로 한번 올렸어요. 이 매국노는 너무 예민한 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하고 좀 순하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소대 40명 한강에서 밀려나 부산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서울 수복,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40명 중에 2명, 이 참전용사 2분 중에 한 분이 나의 할아버지다. 자기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래요. 증거는 없어.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친일파 자손이고 자기 아버지랑 자기랑 한국을 계속 욕해. 한국 사람들을 계속 비하해. 그래서 매국노 소리를 들으니까 한다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 참전용사임. 증거는 없음. 너무 투명하니까. 그리고 레드팀이었다는 뭐 의심이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하필이면은 이제 대한민국 땅을, 한국 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싸운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기보다는 이제 레드팀인 사람들이 좀 많은 곳이어가지고 좀 의심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레드필한테.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총알 날라오고 전우가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살아온 우리 할아버지를 보면 너희 MG 나부랭이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지 입으로 자랑스럽게 했던 얘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공익 나왔어요. 그때 제가 공익이 아니고 저기 상근 나왔어요. 저는 출퇴근하는 거 그거. 제가 군대를 어떻게 해서든 빼려 그랬는데 그 재수를 하니까 자동으로 상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다 왔어요. 난 만약에 현역 나왔으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뺐을 거야.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랬던 애가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의 코미디이자 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패미 중에서 모든 패미 말고 좀 너무 극단적인 패미들 중에서 자기 모순이 심한 사람들,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내로남불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저런 자기 모순을 견뎌야 패미를 할 수 있다라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우예요. 자기가 출퇴근 상근 나와서 군대 갔지 현역 나왔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뺐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애가 우리나라 군대 강제 진용되는 거 맞잖아 이러면서 장교 출신인 분들한테 우리나라 군대 갔다고 계속 욕하던 애가 자기 조상이 을사오적이었다는 게 들키고 나자 우리 할아버지 참전용사래. 갑자기 증거는 없어. 근데 그게 증거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죠. 너네 할아버지는 그럼 대단하신 분이겠지. 좋은 분이겠지. 너랑 네 아빠 문제인 거지. 그리고 참 우연찮게도
그리고 그 저희 가족 중에 국가 유공자가 있어요. 우찬아 이런 걸 같이 올려야지. 우찬아 이런 거만 그냥 찍찍 싸지 끼지 말고 이런 걸 같이 올려야지. 저희 가족분 중에 국가 유공자가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증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 중에도 뭐 이렇게 일본에 좀 붙었다든지 중국 몽골 쪽에 붙었다든지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또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저도 잘해야겠고. 참 재밌는 것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반남 박씨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박은이라는 분이 계셔. 조선시대 정승까지 지낸 분입니다. 태조 때부터 연산군까지 살았으니까 오래 사셨네. 반남 박씨셔. 이분이 어떤 분이냐? 뭐 기니까 뭐 그냥 대충 보죠. 조선 개국 초반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정몽주 쪽이랑 가까웠고, 근데 이방원과 가깝게 지내면서 왕자의 난을 돕고 무인정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방원의 처가이죠. 심씨 심온을 누명 씌워서 죽인 게 박은입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게도 현재 우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리섬님이 심씨고요. 이 반남 박씨 박은에게 모함당해서 돌아가신 심온이 조상이 맞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카르마입니다.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우 부자 하고 그 아버지 박경서 씨가 조선, 이성계, 세종 등을 굉장히 욕하잖아요. 한글도 욕하고. 근데 그 조선이 개국되는 초반에 정몽주 쪽에 서서 조선이 개국되는데 도움을 줬던 박은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박은은 이방원을 도와서 왕자의 난을 성공시키고 외척 세력들한테 힘을 주기 싫었던 이방원이 외척 숙청 계획에 가담해서 세종의 처가 맞네요. 죄송합니다. 세종의 처가 시몬 가문을 몰락시키는데 한몫을 했죠. 요때 이제 시몬을 누명 씌워서 오라를 묶은 인물이 박은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방원 드라마에서도 봤었고 육룡이 나르샤 그런 데도 나왔었죠. 그래서 반남박씨 박은이 시몬 가문을 몰락시켜서 세종께서는 편안하게 정치를 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알력 다툼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 창제도 하시고 국가 개혁도 하시고 농사 짓는 것도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그런 성대한 일들을 하셨죠. 근데 그런 박은의 후손인 박정서가 조선시대를 욕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 그리고 자기 조상은 전라도 출신인데 전라도를 욕하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걸 견딜 수 있어야 전 국민에게 놀림당하는 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무슨 신체 조건 때문에 뭐 헬스 욕한 거 하나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라이트하게 알고 계시다면. 근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소름 끼치고 기괴한 게 입니다. 박은 전라도임?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은 출생 전라도 나주목. 오해 없으시길. 저도 전라도 출신이에요. I'm 라도. 전라도라서 웃는 게 아니에요. 허구한 날 전라도를 욕하고 있는데 자기 성씨가 전라도에서 만들어졌어. 자기 성씨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분이 전라도에서 태어나셨어. 첫 번째로 유명하신 분은 을사오적 매국노야. 여러분은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지 않아요? 제가 이건 너무 좀 심각하니까 사실 다른 반남 박씨 분들도 긁히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컨텐츠 올릴 때 이거를 메인으로 걸고 올리지 않았어요. 어떤 컨텐츠를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좀 같이 낑겨 넣었어. 알 사람들은 아셔라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이거 지금 왜 까고 있어요? 왜 까긴 왜 까요? 때문이지. 전라도 계속 까고 지가 할아버지 뭐 참전용사라고 자랑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용주는 자기가 매국노의 후손이라서 일본을 빨고 한국을 까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매국노가 있는 매국노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조금 숨기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하리 많지 한우는 자기 집안에 매국노 을사오적이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빨고 조선이나 한국을 까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안이 조롱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라도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컨텐츠 올릴 때 제목에 그 썸네일을 쓰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조선시대 스토리 이런 식으로 그냥 썼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못 알아채게 그냥 알만한 사람만 아셔라 이런 느낌으로. 근데 흑잘스 조준이 우리 조상 뭐 하는 사람인지 빨리 알려. 흑잘스 조준이 우리 조상 전라도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빨리 올려. 흑잘스 조준이 을사오족 빨리 올려. 흑잘스 조준이 우리가 왜 일본을 빨고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지 빨리 올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롱당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뉴 제네레이션 독립운동 파묘형 독립운동. 자, 그리고 재밌는 것도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후의 조상인 박은은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조선이 만들어지는데 큰 도움을 줬고 세종이 큰 권력을 갖게 되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공들로 이렇게 좌명 공신 정승 여기까지 올라가셨고, 그리고 한 가문에서만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여기 풍양조씨를 한번 볼게요. 조선 초기에 박은과 함께 이성계를 돕고 이방원을 돕고 조선 세종 대왕께 권력이 잘 인계되게 도와준 특급 공신들이 3명이 있어요. 하나가 김해김씨, 하나가 반남박씨, 하나가 풍양조씨. 풍양조 It's me! 의 조상과 저의 조상은 바텀 듀오였어요. 자, 그럼 누가 서폿이었냐? 박은이 서폿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역사를 찾아보시면,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조선 초기 3대 가문 랭킹 1위 김해김씨, 랭킹 2위 풍양조씨, 랭킹 3위 반남박씨. 박씨는 랭킹 3등이었습니다. 김해김씨가 미드, 풍양조씨가 원딜, 반남박씨가 서폿. 안동김씨래요. 죄송합니다. 김해김이 아니고 안동김, 풍양조, 반남박. 나한테 안 돼.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나한테 안 되는 건 거야. 모든 면에서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나한테 안 되는 게 X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한 거야. 풍양조가 원딜이면은 반남박이 서폿이면은 야, 부시 와드 다 떨어졌는데요. 들어가 봐. 야, 서폿 왜 그러시죠? 몸대. 예? 몸대.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서폿이니까. 어쩌면 그래서 좀 작게 진화했을 수도 있어요. 약간 포켓몬처럼 역할과 상황에 맞게 진화를 하는 거죠. 몸을 자꾸 댔으니까 아퍼, 몸 안 될래, 작아지자. 입으로 바로 넘어갑시다.